아니, 335페이지요. 335페이지. 335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은 조직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직 구조요. 자, 일단 조직 구조라는 것은 조직의 골격이잖아요. 조직의 틀을 조직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조직에서 이제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양식이 있죠. 결정되게 된다라는 거야. 조직은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여러 사람이 서로 협동행위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상호작용을 할 때 일정한 있죠. 룰이나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호작용에 있어서 일정한 룰과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게 조직구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직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갈등이나 마찰 이런 것들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구조는 조직에 있어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의 양식을 결정짓는 요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에서 구조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구조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권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위라든지, 그 다음에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지위, 권력, 역할. 그리고 조직 구조는 어떤 구조가 있느냐? 에 따라서 공식 구조도 있고 비공식 구조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식 구조는 인위적으로 편제된 조직 구조를 말하는 것이고, 비공식 구조는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인간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조직 구조를 비공식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조직 구조를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계계 구조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눴죠. 그 다음에 요기 구조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계계구조와 유기구조로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걸. 그럼 계계구조와 유기구조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 계계구조와 유기구조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항상 논의하는 요소를 조직구조에 뭐라고 그랬어? 기본 변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계계구조와 유기구조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조직구조의 기본 변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조직구조의 기본 변수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복잡성과 공식성과 직권성이 있죠. 조직구조의 기본 변수에 해당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잡성은 계층 또는 분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분화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식성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규칙화되어 있느냐의 정도를 공식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직권성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가 참여해서 결정하느냐 소수가 참여해서 결정하느냐의 차원이 직권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대체적으로 기계구조는 복잡성이나 공식성, 직권성이 높은 이런 이쪽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유기구조는 복잡성이나 공식성, 직권성이 낮은 이쪽 이런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공집이 높냐, 복공집이 낮냐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기계구조와 유기구조를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구조가 있죠? 더 바람직하냐는 결국 상황에 의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상황에 의존한다. 이렇게 상황에 의존한다. 이것을 조직구조의 상황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조직구조의 상황변수로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논의됐어요? 규모라든지. 특히 상황변수로서 기술은 있죠. 상당히 많이 출제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환경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된 거죠. 그래서 규모, 기술, 환경 이런 것들이 조직 구조의 상황 변수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때 어떤 조직 구조가 유효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규모가 클수록 대체적으로 복잡성은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되지. 규모가 클수록 공식성은 증가하게 돼요? 아니면 감소하게 돼요? 증가하게 되지. 그 다음에 규모가 커지면요, 필연적이진 않지만 너무 커졌을 때는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정형적 기술일수록 기계구조가, 그 다음에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유기구조가, 그 다음에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어떤 구조가 타당하다는가? 유기구조가 타당하고, 환경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기계구조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구조는 두 가지 구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구조는 양극단에 있죠. 이렇게 설정된 조직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계구조적 특징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구조의 특징이야? 유기구조의 특징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논의되는 조직 구조는 지금 양극단에만 설정했어요. 그래서 기계구조의 특징을 알면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유기구조의 특징이다라는 거야. 근데 구조라는 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구조와 유기구조 사이에 여러 가지 조직 구조를 유용화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335페이지, 그 다음에 곱하는 347페이지를 보시면은 기계구조와 유기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 구조들을 쭉 열거해 놓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구조를 제시하고 있어요? 기능구조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능구조요. 자, 기능구조는 기계구조에 있죠. 가장 가까운 형태의 조직구조예요. 기능구조는요. 그래서 기계구조에 가장 근접해 있는 조직구조로서 기능구조의 개념은 이렇게 개념화될 수 있어. 공동의 기능별로 편제되어 있는 조직구조를 기계구조다라고 이렇게 할게요. 공동의 기능별로 편제되어 있는 조직구조, 이것을 기계구조라고, 기능구조라고 이렇게 할때 공동의 기능별로 편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움말에서 보시면 기능구조의 개념들을 옆에 쭉 소개하고 있죠. 자, 일단 조직에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사부, 제조부, 회계부로 나눠져 있지. 그렇죠? 조직에 장이 있고, 그러면은, 자, 인사부는 어떤 역할만 담당한다? 인사. 그 다음에 제조부는 제조 업무만 담당하겠지. 회계부는 회계 업무만 담당하겠지. 자, 이 모습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분업화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다라는 거지. 분업화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인사, 회계, 그 다음에 제조, 이런 식으로 분업화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이 있고, 인사부에는 인사부장이 있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그려져 있지 않지만 인사과도 있을 것이고 인사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부가 있으면 제조과도 있을 것이고 제조계도 있을 거겠죠. 그래서 부부, 과, 계로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 조직구조야. 그러니까 분업화율도 높고 계층도 돼 있다라는 거죠. 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 강해요? 수직적 복잡성이 높아요. 수평적 복잡성이 높지. 수평적 복잡성이란 뭐를 의미한다고 해서 분업을 말한다. 그 다음에 수직적 복잡성이란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계층을 말한다. 그래서 기능구조는 기능별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분업화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계층수도 많다라는 거지. 계층수도요.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여러분요. 어떤 재화를 생산함에 있어서 분업적으로 재화를 생산한다면 각 분업 단위에 있어서 재량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어떤 재화 하나를 생산하는데 그 재화를 분업적으로 생산해. 그럼 각 분업 단위에 있어서 있죠. 재량은 커야 된다, 적어야 된다. 만약에 재량이 커버리면은 재화 하나를 완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는 자기의 부서의 역할 기능만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럼 재량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업무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규정 규칙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기능 구조는 대체적으로 공식성이 높은 조직 구조다, 낮은 조직 구조다. 높은 이런 조직 구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장을 정점으로 해서 있죠. 결정 권한이 집중돼 있어. 그래서 직관성이 높은 조직 구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 구조는 복잡성, 공식성, 직관성이 높은 조직 구조예요.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그럼요. 어떤 조직에서는요, 이러죠,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내가 만드는데 자동차 스피커를 만드는 데 있죠. 이 스피커를 나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어. 어디가 있죠? 더 잘하냐면 음향 설비업체가 더 잘해요. 그럼 자동차 스피커를 넣는 것도 하나의 뭐야? 기능이지. 그치? 근데 그것을 외주에 맡길 수도 있겠지. 그럼 외주에 맡겨버리면은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이 조직 내에 있어, 조직 외에 있어. 조직 외에 있지. 근데 기능 구조는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데서 필요한 기능을 전부 다 조직 안에 포함하고 있는 조직 구조를 기능 구조라고 해요. 제 말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전부 다 어디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조직 내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능 구조는 규모 면에서 대규모 조직일까, 소규모 조직일까? 대규모 조직이라는 거예요. 대규모 조직이야. 그래서 대단히 대규모적인 조직이야. 그 다음에 기능 구조에서 있죠. 행사하는 조직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일상적 기술을 있죠. 수행을 하게 돼요. 일상적 기술이요. 이게 기능 구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능 구조는 어떤 장점이 있냐? 자, 규모가 크다라는 것. 그걸 통해서 경제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해. 그 다음에 같은 부서의 구성원들은 같은 기술을 사용하겠지. 그래서 기술을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큰 조직이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야. 그 다음에 직권적이다, 분권적이다. 직권적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권한은 소수에게 있다, 다수에게 있다. 소수에게 있다. 이거 장점으로 이야기하면 의사결정 책임 자체도 명확하다는 거지. 결정 소재가 소수이기 때문에. 근데 기능 구조에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분업으로 인해서 유발된 단점이지. 분업이 심해지면은 자기 부서의 업무만이 있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다른 부서의 업무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이기주의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부처이기주의. 그래서 부서 간의 조정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기능부서의 하위 구성원들은 업무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나 있죠. 이런 것들이 덜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의사결정은 소수가 하고 다수는 명령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구성원의 창의성이 발휘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직권화되어 있다, 분권화되어 있다. 직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최고관리자층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능구조가 갖는 문제점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구조 옆에 존재하는 조직구조가 이제 어떤 구조가 존재하냐면은 사업구조가 존재해요. 사업구조. 자, 사업구조로 갈수록 전